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포스코홀딩스 주주 여러분들에게 희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요. 지금 기아가 PBR 1배를 만들면서 급등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조만간에는 50만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주주 환원 공시를 할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면 50만원 돌파하고 강하게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 포스코홀딩스는 PBR이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는 미래가치를 계산하면 70만원이 적정가치고요. 지금으로 봐도 64만원 뭐 이렇습니다. 어쨌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을 다 포함했을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은 다소 안 좋은 의견도 일부 있었어요. 어쨌든 포스코홀딩스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냐 하면은 지금은 기아가 급등하는 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업종은 다르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거의 폭격 수준입니다. 그러면 기아가 지금 PBR 1배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균형을 맞춘다는 생각을 해보면은 단기로는 자동차 그리고 그 뒤따라가는 거는 포스코홀딩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1월 초부터 해서 보면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7월부터 너프하게 보더라도 마이너스 꽤 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11월부터 9월부터 강세를 보였던 것과 달리 그쵸? 온디바이스 AI 제주반도체 거의 6배, 7배 갈 동안 포스코홀딩스는 하나도 못 갔어요. 참고로 11월 내내 제가 제주반도체를 반드시 같이 사야 되고 12월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특히 고영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AI 반도체는 한 1, 2주 쉰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히려 포스코홀딩스 같은 저평가 가치주가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AI 반도체 관련주는 2월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이건 이제 금요일 7시 30분에 제가 교육을 해드린 건데 그 전에 1월 30일부터 제가 현대차, 금호석유, KCC, 현대갤레리아, 현대해상, 하나금융기주를 제가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차 1월 30일 말씀드리고 금요일에 9.13% 오르면서 거래대금은 1조 2천억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박스권을 돌파했고요. 1월 30일 말한 구간보다는 훨씬 오른 건 사실이죠. 그리고 금호석유는 다시 조금 덜 올랐는데 금호석유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금호석유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특별히 KCC 같은 거를 교육시켜 드렸었는데 KCC가 상당히 크게 오르고 있죠. KCC도 바닥권에서 어퍼컷 형태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 어퍼컷 형태로 오르는 게 좀 초보자분들이 좀 쉽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봤을 때 뉴플렉스 같은 기업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V자 반등이단 말이죠. 이런 거는 초보자분들이 쉽지 않아요.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단기 매매니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금요일에 DB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 SL, 골프존, 뉴딜 홀딩스 이런 거를 새롭게 보는 게 좋다 했는데 하나손해보험 또한 저가 대비하면은 지금 저가 대비하면은 한 10% 내외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전일에 거래대금이 1000억대 여기서 보시면은 1600억이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한 굉장히 인상적인 흐름입니다. 이런 거 공부하면은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죠? 박스권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새롭게 진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금요일날 7시 37분에 교육을 해드린 겁니다. DB손해보험도 박스권을 돌파한 게 아니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7.94% 올랐습니다. 거래대금은 400억이 터졌고요. 대다수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게 인상적인데요. SL 같은 경우는 크게 오르진 못했지만 이거는 바닥권에서 점점점 힘을 만들어가고 있는 가치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ER 지수를 봤을 때는 이 SL 같은 경우는 EPS가 7이기 때문에 한 0.5, 5.0, 555 PER이 5 PBR은
PBR은 0.6까지 내려갈 확률이 있겠죠. 현대차, 기아차가 강세면은 SL이라든지 현대위아 이런 기업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설 연휴 전에 포스코홀딩스 주주 여러분들은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면 그로 인해서 차기 회장이 대표이사가 아니고 차기 회장이 선임되면 주주환원 공시가 호재로 나오면서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명절 연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투자자로서 자세는 과거 데이터상 명절 직전에는 수급 공백과 주가지수 약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적은 설 연휴 기간은 오히려 기회가 됐고, 2001년 이후에는 설 연휴 직전의 마지막 거래일 상승 확률은 81%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 리만브라더스 파산도 추석이 있었고, 대다수가 이제 추석 연휴 이후가 주가가 좀 하락했고, 설 연휴 경우에는 설 연휴 마지막 거래일, 설 연휴 직전 마지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월 8일, 7일에는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 실제로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이 굉장히 강세고요. 설 연휴를 앞두고 시장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롯데정보통신, 슈프리마 이런 거를 2월 2일 장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단기로 다 상승이 나왔어요. 슈프리마도 5.74% 올랐고요. 롯데정보통신도 장 초반에 들어갔던 분들은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여기서 초반에. 근데 이제 이런 건 눌림목에 사는 게 좋겠고, 유니캐스트 같은 기업은 사실은 이런 거는 이거는 여기서 바로 사면은 좀 살짝 이제 한 1, 2주간은 조정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확률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이런 거를 막 대충 사면 안 되고 분산 투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코세스 같은 경우는 사서 이것도 이제 바로 수익이 날 만한 확률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눌림목 사서 바로. 그래서 사실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은요, 오후장에 사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오후장 사는 걸 조심하시고, 되도록이면 오전장에서 딱 먹고 나오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장 초반에 장전에 2월 21일까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불확실성이 여전하니 AI 관련주들은 매수를 조심하시고, 되도록이면 저PBR 관련주를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PBR 관련주들 지금 현대차, 기아 뭐 이런 것도 올라가지만 딱 보면은 현대차, 기아와 함께 같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서현이화인데, 서현이화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 수익성 다시 상승하고 있고, 3분기 매출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까지 증가한, 영업이익률 6.3%로 작지만 9천억이나 분기별로 9천억까지 매출이 나는 이런 회사입니다. 전기차 모델, 여러분들이 2차전지 좋아하시는 것만큼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면 전기차 모델에 대한 납품 증가가 진행되는 서현이화의 이런 성장을 눈여겨보시면서, 서현이화가 VR이 지금 급등한 거 다 포함하면서 3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 이런 거 한번 눌림목에서 잘 매수를 해본다는 전략이 중요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서 눌림목 어디서 딱딱딱 매수하면 수익이 나겠다, 이런 거를 공부를 따로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대차, 기아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갈 만한 기업을 함께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이 같이 난다. 항상 주식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좋아 보이는 거는 잘못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일정을 계속 우리 빅데이터 클럽 membership에 공유를 해드리고 교육을 계속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은 가령 어떤 기업이 굉장히 좋다. 예를 들어 이제 뉴프렉스 같은 경우 엄청 좋다.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는 보면 전일에 9,600원이었습니다. 목요일에. 그리고 금요일에 9,620원이에요. 종가가. 저가 대비해서 종가가 지지했다는 거는, 이거는 장 초반에 살짝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는 척하다 다시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기로.
나는 단기 싫고 나는 무조건 크게 먹을 거야. 무조건 크게 먹을 분들도요, 포스코홀딩스로 뭐 2배, 3배 먹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확률은 2배 확률은 저는 있다고는 보는데요. 뭐 90만원까지 100만원까지 올라갈 확률은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 5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서현이나 뭐 몇 가지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하이비전 시스템도 뭐 나쁘지 않고, 이것도 거래대금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3,900억이 터진 기업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또한 PER이 6.77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겠죠. 어떤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지지를 하겠죠. 이런 지지점에서 지지를 하고 또 반등을 할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지지하면서 PER이 저점인 기업,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전일에, 그리고 목요일에, 그리고 금요일에 제가 2024년 매출액,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게 PER이 굉장히 낮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저는 저 PER 플러스 성장, 이 두 가지가 화두가 돼서 계속 바뀌는데, AI 관련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저퍼 종목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쪽이 그나마 좀 있어요. 저퍼 종목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강세니까, 자동차가 지금 2월은 확실히 강세다. 그러면 2월에 자동차가 강세면은 여러분들이 자동차 관련 기업을 뭘 사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새로운 기업을 소개시켜 드릴 시간인데요. 뉴플렉스는 제가 1월 24일이면 이때였는데요. 이때부터 공부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유의미한 상승이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그 이후에 눌림목이 생길 때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은데요.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비전 프로 관련 기업으로 올랐는데, 이게 UEVR 통해 성장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얼리언 엔진 기반 PC 콘솔 게임을 무료로 XR 확장 현실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이다. XR 확장 현실이라는 게 결국 이제 콘서트라든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우리가 콘텐츠를 볼 때 이게 굉장히 현실감 있게 볼 수 있는 비전 프로를 통해서, 그렇죠? 비전 프로가 어쨌든 이제 공간 컴퓨터로서 시장 초입에 있기 때문에, 성장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이 뉴플렉스 같은 기업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박스권을 돌파했는데요. 이 뉴플렉스가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저PBR 관련 기업들이 오르면서 기술주들의 하락을 통해서 오늘 전일 저가, 목요일 저가 9,600원을 지지하며 오늘 종가 9,620원을 찍었습니다. 이 뉴플렉스 같은 기업도 사실은 단기로서는 한번 대응을 해볼 만한 기업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 PBR 관련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월 2일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월 중 발표할 것을 검토 중인데요. 이번 프로그램 내용으로 PBR 재고, 계획 공시, PBR, ROE 등 시가총액 업종별 비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작년 초 일본이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던 사례와 비교 가능한데요. 2023년 1월부터 3월 말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하자 니케이 EO 토픽스는 각각 3개월 만에 18%, 14%까지 상승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상승하면은 개별주들은 더 큰 상승이 나오죠. 적게는 30%, 많게는 우리 제주반도체 같은 11월 7일에 제가 11월 내내 빅데이터 클럽과 유튜브에 공유해드렸던 제주반도체, 리노공업, 고영 이런 기업들처럼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제주반도체는 제가 11월에 말씀드리고 거의 6배 올랐고, 고영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요. 특히 이제 10월 말에 공유해드렸던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정확히 2배를 찍었죠. 이런 것처럼 지금 저 PBR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강세인데, 2월 2일에 제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교육을 해드린 게, 이게 장전에 7시 37분에 교육해드린 건데,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SL 같은 후발주자를 좀 보라고 했어요. 기존에 제가 관련주로 꼽은 게 현대차, 금호석유, KCC, 하나갤러리아인데, 현대차, 금호석유, 하나CC, 현대차 이거는 제가 이 시점에 1월 29일에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금호석유 KCC 같은 경우도 이때 이 지점 1월 29일, 그리고 하나갤러리아
하나갤러리아는 유통 관련 기업으로서 이거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게 차트가 형태가 괜찮다 싶어서 이때 현대차를 알려드릴 때 1월 30일에 알려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알려드린 거는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현대해상 하나금융지주도 어제 알려드렸고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SL 같은 기업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보면은 오늘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4,800원을 찍고 종가 3.9%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하나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 보았는데 DB손해보험 같은 기업도 오늘 거래대금 380억이 터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8% 가까이 올랐습니다. 7.94% 올랐고요. 거의 10만원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상승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여기서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다소 포모성 상승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포모성 상승에는 이렇게 같이 올라갈 종목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PER과 ROE를 곱하면 PBR이 되기 때문에 저 PBR은 필연적으로 ROE 여기서 보시면 높은 ROE를 기록 중인 기업이 관심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퍼 기업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퍼이면서 PBR이 코스피보다 낮고 ROE가 코스피보다 높은 기업은 자동차에 관련 기업이 많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를 사는 게 좋은데 다만 이제 홀딩스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이거와는 좀 무관하고 테마성을 오르기 때문에 테마의 수명이 이제 8알을 넘어가는 막바지 느낌도 있습니다. AI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조금 흐름이 안 좋지만 이거는 2월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든지 AI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은 엔비디아 2월 21일 실적 발표 때까지 좀 불확실성이 일부 있으니 단기로 대응하면서 올해 내내 AI 관련주, 저PBR 테마주가 순환매를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내가 더 수익률이 높아, 내가 더 잘났어, 뭐 이러면서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관련 기업을 매수할 때는 뭐를 사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빅데이터 클럽에서 교육을 해드린 게 자동차가 2024년 왕이 될 상인가, 단기 자동차 섹터 주가 흐름은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구간인데요. 24년에는 자동차 섹터가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가능성도 있는 게 사실이죠. 다만 우려와 달리 2024년 자동차 산업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양호한 실적 확인하며 저평가 매력이 환기되어 주가 하단은 계속해서 상승 전망인데 주주 신화 정책, 높은 시가 배당률, 자사주 매입 등은 주가 하단 지지 요소입니다. 단기로 목표가까지 상승 여력이 높고 절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비중 조절 용이한 대형주, 단단한 이익 실현 중인 완성차의 급등이 전개됐고 기아차는 신고가 경신, 현대차 또한 매우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19만원 기준으로는 상당히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19만원에서 지금 23만원까지 갈 동안 상승폭을 생각하면은 다시 하락이 조금 나온다고 해도 매수하시는 분들은 또 박스권에서 어떤 지점에서는 또 수익이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매수할 종목이 뭘지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이 하반기부터 2025년을 대비해 대표 전동화 공급망인 현대유아의 흐름 또한 기대가 되고요. SL은 제가 어제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교육을 시켜드렸고, 서현유아는 오늘 장중에 공부를 시켜드리는 기업인데요. 서현유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장중에 상승폭이 상당했는데 저PBR과 실적 모멘텀이 동시에 있었으며, 다만 포보성 저PBR 관련주의 급등은 과도한 부분이 있으니까 눌림목에 잘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눌림목에서 함께 접근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벤트 가치주 스타일 강세는 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3월부터는 다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요. 서현이와는 2월 2일 오늘 교육해드린 부분이 제가 이제 장중에 22,300원에서 서현이와를 교육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런 라인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을 만들고 있는데요. 서현유아는 작년 3분기 수익성 다시 상승했고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59%나 증가한 9,196억 576억.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 매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좀 적긴 하지만 PER이나 PBR 관점에서는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저 PBR 관련주면서 기아 상승에 힘입어 자동차 부품주가 강세인데 서현이와를 2월 2일 장중에 보시는 게 좋다. 이게 22,300원일 때 제가 말씀드린 기업입니다. 신규 용장들의 매출 기여와 전기차 모델에 대한 여러분들이 2차 전지만 좋아할 게 아니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완성차 업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지금 그 매수세가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평가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이게 정부 정책 호재를 통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죠.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성장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주가는 업황둔화에 대한 우려를 지나치게 반영하면서 장기간 횡보 이후 박스권을 돌파 중입니다. 3분기 누적 시배순이익이 1237억이고 4분기까지 감안할 때 연간으로 1600억 이상일 때 PER은 3배 이 지금 급등한 거 다 포함하면은 3배 중반이다. PER이 사실 8배 이하면요 엄청 저평가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보셔도 되고, 멀티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멀티플로 해서 PER이 뭐 100배 가고 이럴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그랬고 에코프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퍼인 종목들의 강점은 결국에는 수익이 날 확률이 매우 높다. 단점은 뭐냐면은 수익이 안 나고 오랫동안 횡보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수익이 날 듯 말 듯 계속 이제 희망 고문만 생기는 거예요. 다만 이제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EPS 기준으로는 PER이나 PBR 관점에서는 상당히 저퍼에 있는 상황인 건 사실이죠. 일단 이 서현이와는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로만 좀 대응을 하는 것 괜찮겠고, 지금 제가 교육시켜 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뉴프렉스 같은 기업도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슈프리마도 제가 사실 전일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교육시켜드리자마자 오늘 상당히 상승폭이 나왔어요. 슈프리마도 사실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강한 음봉이 나올 때 이때가 매수 타점을 잡기에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제 장중에 제가 교육을 해드렸고, 오늘 장전에도 슈프리마는 지금 온디바이스 AI폰 갤럭시 S24의 1분기 판매량이 전년대에 비해서 66% 증가하고 2200만 대로 추정이 되는데, 3월 출시될 예정인 아이패드 프로에는 처음으로 OLED 패널이 적용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슈픽 앤 코리아네요. 슈픽 앤 코리아도 괜찮은 기업입니다. 이것도 공부를 따로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한번 슈프리마를 노려보시는데요. 슈프리마는 제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어제 교육해드렸고, 오늘 바로 상승폭이 상당히 나왔죠. 이게 장전에 제가 교육했고, 어제도 목요일에 교육을 해드리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투자자의 자세로서는 공부해 볼 만한 게, 명절이 생긴다고 반드시 주가가 내리는 게 아니고, 특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설 연휴 기간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추석 때는요, 추석 전에는 좀 사실 이제 수익이 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설 연휴 전에는 평균적으로 이제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나 여러 가지 사태가 추석 연휴 때 발생한 것이 관심이었는데, 설 연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슈가 적고 추석과 달리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 설 연휴 직전 마지막 거래일의 상승률은 81.8%나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설 연휴 전에 주식시장이 계속 내릴 거다 생각하는 것도 통계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롯데정보통신, 슈프리마를 오늘 장전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이런 것도 흐름이 조금 더 내리면은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포인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지금 가치주하고 성장주를 여러분들 믹스해서 같이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23년 1월에 상승이 가장 컸던 게 좋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또 뭐냐면은 1, 2월을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1월만 볼 게 아니고 2월까지도 봐야 된다. 그 얘기의 핵심은 1월 달에 23년 1월 예를 들면요, 코난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레인보우 로봇스, SBB 테크도, 유로베카 뭐 이런 게 올라갔기 때문에 로봇이 강했고 AI 반도체가 강했고 AI가 강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23년 1월에 이런 것 이후에 23년 내내 로봇 관련주가 강했지만 23년 2월에 주도주는 에코프로였습니다.
다시 돌아가면은 1월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 2월은 에코프로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셀바스 AI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뒤어서 같이 왔지만 결국에 23년 2월에 가장 강세는 에코프로 코스모와 에코프로 BM 나노 신소재 그리고 나서 AI 반도체도 같이 올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상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 코스모 신소재도 올랐고요. 23년 2월에 그쵸? 코스모 신소재도 올랐고 여기서 보시면 뭐 윤성 FNC 그렇죠? 윤성 FNC, 솔루스 첨단소재 이런 것도 올랐는데요. 일단 뭐 윤성 FNC, 뭐 에코프로 이런 걸로 잠깐 사례를 보면요. 에코프로 23년 2월 이후에 어떻게 됐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계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가 올해 내내 좋을 거다 이런 표현보다도 어쨌든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중에서도 못 올랐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BM 23년 내내 좋았죠. 그러면 윤성 FNC도 볼까요? 23년 내내 좋았습니다. 2월달에 좋았고 여기서 보면 2월달에 좋았는데 3월달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이게 거의 기계적으로 오릅니다. 그죠?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다 2월 이후에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23년 1월에 좋았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뭐 오픈 에지 테크놀로지다 이런 게 안 좋진 않았습니다. 2월 달에 좋았고 2월에 쉬었더라도 3월에 또 좋기도 했습니다. 그쵸? 그때 뭐 AI 관련주들도 1월에 좋고 2월에 또 좋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좋았던 우리 그 AI 반도체 AI 관련 기술주들 있잖아요. 특히 롯데정보통신도 그러는 게 1월에 상당히 강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부터 끝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지금 1월에 좋았다가 잠시 쉬는 종목들은 그 중에 실적이 우량한 기업들은 1, 2월에 좋은 기업이 결국에는 24년 내내 좋을 것이고 올해 내내 총선이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은 결국 지금 증시를 호황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욕심이 있어요. 정책적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보험주도 그렇고 금융주도 그렇고 제가 이거 2월 2일에 오늘부터는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보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단기에 빨리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 결론은 기승전 뭡니까? 기승전 뭐예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동차. 지금 단기로는 자동차가 결국 24년 왕이 될 상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고 서현이와 같은 기업도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해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 340만원 수익입니다.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 수익 인증 소중한 후기 전해드리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는데 단타와 스윙에서 가르쳐준 종목들 매수 단가를 낮추는데 위안을 삼습니다. 오늘 가르쳐준 것들 거의 다 올랐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가르쳐준 저 PBR 관련 기업들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 여러 자동차 관련주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렸는데 거의 다 올랐고,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서현이와 이런 것도 장중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33만원 수익 나셨죠? 53만원 수익 나셨고, 대동, 푸른저축은행은 어제 교육해 드렸는데 수익 나셨고, 슈프리마도 어제 교육해 드렸는데 17만원 수익 나셨고, 유니캐스트 94,000원, 핌스 49,000원, 서현이와 13,000원, 핌스 5%, 서현이와 IMT, 푸른저축은행, 슈프리마, SFA 반도체, 유니캐스트까지, 코스닥 네버리지, 제가 코스닥 800 이하에서는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수익이 나셨네요.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익도 감사합니다. 2월 1일 297,000원, 1월 수익 감사합니다. 370만원, 펜텍 2%, 실현손익 370만원, 229만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성과를 내주고 계시죠. 38만원 수익, 그쵸? 정상금액 690만원, 조금씩 연습 중입니다. 연습을 조금씩 하면서 감을 잡고 계시는데, 금호석유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교육 종목이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오늘 새롭게 소개시켜드렸는데 바로 수익이죠. 푸른저축은의 비트컴퓨터, 비트컴퓨터는
1월 30일, 푸른저축은은 2월 1일 교육기업인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푸른저축은의 비트컴퓨터 48만원, 34만원, 비트컴퓨터 42만원, 11% 수익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 2년, 3년 이상 계셨던 분들, 3년 이상 계셨던 분들은 제가 특별히 설 선물로 한 200명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분들에게 이게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비트컴퓨터 15% 수익, 푸른저축은행 12% 수익, 하루에 160만원, 하루에 35만원, 비트컴퓨터 하나금융지주 오늘 새롭게 교육에 들었는데 수익이죠. YC캠은 제가 사실 어제 교육을 해드렸고 어제 큰 수익이 났었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7% 수익, 대동 1% 수익 중이죠. 이렇게 수익인 종목들 보시면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저평가된 게 메리트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 흐름에 따라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이 어려운 장에서 수익이 났네요. 감사합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60만원, 펜텍 34만원, 대동 79,000원, 유비케어 32만원, 유비케어, 대동, 하이비전 시스템, 펜텍, 이게 우리 빅데이터 클럽에서 교육해드린 거고요. 펜텍, 대동, 푸른저축은행, 하이비전 시스템, 비트컴퓨터 모두 수익 축하드려요. 이 어려운 장에서 수익이 났네요. 감사합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60만원, 펜텍 34만원, 대동 79,000원, 유비케어 32만원, 유비케어, 대동, 하이비전 시스템, 펜텍, 이게 우리 빅데이터 클럽에서 교육해드린 거고요. 펜텍, 대동, 푸른저축은행, 하이비전 시스템, 비트컴퓨터 모두 수익 축하드려요.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익도 감사합니다. 2월 1일 29만 7천원, 1월 수익 감사합니다. 370만원, 펜텍 2%, 실현손익 370만원, 229만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성과를 내주고 계시죠. 38만원 수익, 그쵸? 정상금액 690만원, 조금씩 연습 중입니다. 연습을 조금씩 하면서 감을 잡고 계시는데, 금호석유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교육 종목이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오늘 새롭게 소개시켜드렸는데 바로 수익이죠. 푸른저축은의 비트컴퓨터, 비트컴퓨터는 1월 30일, 푸른저축은은 2월 1일 교육기업인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푸른저축은의 비트컴퓨터 48만원, 34만원, 비트컴퓨터 42만원, 11% 수익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 2년, 3년 이상 계셨던 분들, 3년 이상 계셨던 분들은 제가 특별히 설 선물로 한 200명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분들에게 이게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비트컴퓨터 15% 수익, 푸른저축은행 12% 수익, 하루에 160만원, 하루에 35만원, 비트컴퓨터 하나금융지주 오늘 새롭게 교육에 들었는데 수익이죠. YC캠은 제가 사실 어제 교육을 해드렸고 어제 큰 수익이 났었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7% 수익, 대동 1% 수익 중이죠. 이렇게 수익인 종목들 보시면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저평가된 게 메리트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 흐름에 따라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시장은 급락했지만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였는데요. 특히 핌스는 어제, 그제, 오늘까지 월화수 계속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12.8%, 44만원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고요. 3,400만원 수익이 나셨네요. 이번달 1월 31일입니다. 오늘 비트컴퓨터 나무가 43만원, 그쵸? 펜텍 27만원, 손실 난 것까지 다 확인해서 3,400만원 수익, 330만원 수익, 그쵸? 공부 내용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자세한 리뷰를 남겨주셨어요. 자, 650만원 수익, 그쵸? 1월 31일까지, 그죠? 핌스 37만원, YC캠, 하이비전 시스템. YC캠 같은 경우는 제가 빅데이터 클럽뿐만이 아니고 유튜브에서도 교육을 해드렸죠. 핌스 50만원 수익, 1월 수익 인정합니다. 2월 기대하면 1월 마무리합니다. 선배님 1월 한다 고생하셨어요. 수익 정말 감사합니다. 핌스 20만원 수익,
자, 10만원 수익, 핌스 88만원 수익, 140만원 수익 감사합니다. 롯데전북통신도 수익이 나셨고요. 바이넥스도 유튜브에서도 교육했었고, 펜텍은 장중에 빅데이터 클럽에서 교육했는데 94,000원 수익이 났죠. 54만원 SF 반도체, 워트 27만원, 1월 23일 가입하면서 이렇게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죠. IMT 66만원, 핌스 40만원, 핌스 좀 전에 눌렀다가 들어갔는데 또 5만원 수익 났습니다. 손실 난 것까지, 손절도 한 번씩 하면서 해야죠. 손절은 마이너스 3만원, 수익은 40만원, 그죠? 펜텍 39,000원, 바이넥스 8%, 14% 막 이렇게 큰 수익이 나고 있죠. 핌스, 그죠? 핌스 월화수 계속 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성과가 잘 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